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장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비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제 증상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장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수비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수비수는 이제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죠. 몸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병원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비장이 면역을 담당해서 그 병원균을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액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갑자기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출혈이 나거나 그랬을 때 이 비장이 이제 일을 해서 저장했던 혈액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쓰레기 같은 거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물품들을 또 채워주시죠. 이런 거 같이 우리 몸에서 비장은 이제 오래된 혈액들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혈액들로 교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 이제 성에 비유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성곽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성을 지키고 있는 수비병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죽어 나가는 것과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예를 들면 성에 있는 수비탑이 있는데, 그 수비를 하는 그 탑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비하는 수비탑을 대신해서 민간인들이 또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저희 몸 안에 이제 비장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그 제거를 하게 되면은 비장의 역할을 다른 장기들이나 다른 몸에서 이제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비장이 하던 일을 다른 일이 하니까 당연히 몸에서는 좀 힘듦이 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장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치 스파이가 몸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 성벽 안에 스파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스파이가 뭐 암살을 할 수도 있고,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마치 우리 몸 안에 종양이 생겼을 때, 종양이 생기게 되면은 그 비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스파이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내부 그리고 외부에,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전염병이 돌고, 외부에서는 이제 적의 침입이 오는 것과 같은데요. 이제 외부 공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혈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비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내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이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비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이렇게 혈액이나 아니면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비장 기능이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이제 비장 기능이 또 약할 수 있는데, 마치 성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 이제 부실공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부실공사하기 때문에 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약해지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뭐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한 식습관,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운동 습관, 그리고 백신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맞고 이렇게 예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상에 의한 비장이 약해지는 경우는 있는데,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성곽에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제 돌을 쏘아 던지는 기계들로 성벽이나 성문 같은 거를 부시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외부의 강한 충격을 받으면은 누가 들이받았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났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장의 기능이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 기능이 떨어질 때,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치 성벽 옆에 있는 호수가 많은 호우로 인해서 흘러 넘쳐서 홍수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성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간 기능 때문에 이제 부가적으로 비장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간이 좋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감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경미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액을 그 혈액을 이수받는 수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적혈구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빼서 이제 적혈구를 분리하는 분리법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적혈구를 제거하고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이 혈액이 심각하다면 이제 골수를 이식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감염에 대한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뭐 이런 항생제 이런 것들에 이제 처방을 받는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양에 대한 부분들은 잘라내는 방법, 이게 악성일 수도 있고 뭐 양성일 수도 있는데, 악성이라면 암 치료가 되겠죠. 이걸 뭐 화학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사선에 대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한 습관 이런 것들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장이 제거되신 분들이라면 이제 다른 비장이 제거되면 어쩔 수 없이 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해서 이걸 잘 맞아주는 방법, 건강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장이 없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그 옆에 있는 이 유착이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유착에 대한 또 이완이나 그런 것들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 외상으로 인해서 약해진 경우라면 심각하다면 비장을 제거하는 것도 수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경미하다면은 안정을 취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수액을 맞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회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 비장이 약해질 수 있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해결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았습니다.